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전라도 끝자락 폐광촌 마을 한쪽에 판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지방까지 흔들렸습니다. 13살 소녀 한지은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지은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턱을 박은 채 아버지가 다시 술병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도 내 탓이야.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기침과 고열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모여 산비탈에 묻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빚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도 사라졌고 남은 건 술과 빚뿐이었습니다. 지은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교복도 책가방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저씨 한 분이 오신다. 누구요? 최만수라고 하시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이야. 지은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널 데려가실 거다. 앞으로는 거기서 살아야 해.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왜 저를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무릎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안 돼.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만수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방문 틈새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애가 저거야? 네, 그렇습니다. 작긴 하네. 뭐, 일은 시킬 수 있겠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지은도 알았습니다. 지은아, 나와.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만수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가거라. 그게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짐도 없이 만수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흔들리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는 집 앞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은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그리고 언젠가 봄이 올 수 있을지. 다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만수의 집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양옥집이었지만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지은은 그곳에서 매일을 견뎠습니다. 밥 차려. 설거지 안 했어? 이 집 청소가 이 모양이야? 만수의 말은 언제나 명령이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13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만수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밥맛이 없고 자꾸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커지자 지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꼴이야? 만수는 지은의 배를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아했습니다. 병원은 가야 하나? 돈이 어디 있어? 만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이유가 될 거야.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은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방 한쪽에서 이불을 깨물며 소리를 죽이며 아이는 작고 가늘게 울었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이야.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너무 작아서 지은의 새끼손가락보다 가늘었습니다. 수아. 내 이름은 수아야. 만수는 아이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리지 마. 시끄러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 오늘 기분이 별로야. 지은은 아이를 안은 채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집도 엉망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쓸모없는 것들만 늘어나네. 만수는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수아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가. 네.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수아가 놀랄까봐. 제발이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만수는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등이 문틀에 부딪혔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 만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나도 이 아이도. 만수가 다시 술을 마시러 부엌으로 간 사이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아를 업고 외투 하나를 걸쳤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눈길 위를 맨발로 아이를 업은 채로 발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딜까? 지은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읍내 쪽으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디 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멀리요. 서울이요. 표는요? 제발이요. 나중에 갚을게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기사는 지은의 맨발과 피가 묻은 입술과 등에 업힌 아이를 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타요. 지은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만수가 눈길을 띄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제발.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수는 버스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지은은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지은의 등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버스는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수아를 안고 내렸습니다. 발은 여전히 맨발이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배가 고픈지 보챘습니다. 하지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도망칠 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요. 아가씨, 괜찮아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이 왜 그래요? 신발은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신어요. 여자는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 엄마가 이러면 안 되지. 여자는 운동화를 지은 앞에 놓고는 자판기로 갔습니다. 커피 한 캔을 뽑아왔습니다. 따뜻한 거 마셔요. 몸 녹여야지. 감사합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자는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쁘네. 이름이 뭐예요? 수아요. 수아. 좋은 이름이네. 여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말 안 해도 돼요. 다들 사연이 있으니까. 여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역 근처에 쉼터가 있어요. 거기 가봐요. 밥도 주고 잘 곳도 있어요. 어디예요? 나 따라와요. 같은 방향이니까. 지은은 여자를 따라 역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익숙하다는 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쉼터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여자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요. 그러고 생각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지은은 그녀의 이름도 묻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쉼터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수아를 돌보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수가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쉼터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 이름으로는 힘들 거예요. 가족이 찾을 수 있으니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14살이지만 이미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지은은 없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 해. 다음 날 지은은 쉼터를 나왔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모두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필요해요. 식당 설거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애는 어쩔 거야? 없고 일할게요. 방해 안 돼요. 식당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2만 원. 괜찮아? 네. 지은은 그렇게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했고, 청소를 했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수아는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지은은 견뎠습니다. 저녁이 되어 돈을 받았습니다. 2만 원.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돈으로 빵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다음을 위해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계속 일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었고 시장에서 짐을 날랐고 공사판에서 밥을 날랐습니다. 수아를 업은 채로요. 어느 날 시장 한쪽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힘들겠네. 괜찮아요. 아이 없고 일하면 몸 상해. 내가 봐줄까?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더 낫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할머니의 이름은 박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주면 밥과 잠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지은은 처음으로 새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좋은 이름이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날 밤 서연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수아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있고 복순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지만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복순과 함께 반찬 가게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맛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왔고 단골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손맛이 참 구수해. 여기 밥 먹으면 엄마 생각나. 손님들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자랐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서연보다 컸고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배달도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맛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수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더라. 나만 아빠 없잖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젠가 올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응. 엄마가 말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어려워.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힘들면 안 물어볼게. 서연은 수아를 안았습니다. 딸의 등이 넓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더 고마워.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옆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우리 가게 이름 바꿀까? 왜요? 사람들이 자꾸 엄마 밥상이라고 부르더라고. 아예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서연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의 밥상.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다음 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엄마의 밥상.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이름 참 좋네요. 여기 맛있어요? 맛있죠. 한번 드셔보세요. 가게는 조금씩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서연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뭘 생각하세요?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정성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복수는 기뻐했고 수아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복수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광산, 구조대원들, 그리고 사망자 명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최만수 씨, 박진호 씨.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만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죽었다. 최만수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서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어깨를 떨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연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내일 도시락 싸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로. 진짜? 응, 매일 싸줄게. 수아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만 보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계란말이, 김치, 나물. 정성껏 담았습니다. 수아가 일어나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잘 먹어. 응, 나 의사 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 응,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거. 엄마처럼. 엄마는 의사가 아닌데? 아니야. 엄마는 마음을 치료해 주잖아. 나는 몸을 치료하고 싶어.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 정말 맛있게 끓여볼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손맛이 제일이지.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수아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연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자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80을 넘겼습니다. 허리가 굽고 귀가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가게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힘이 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서연이 혼자 두고 못 가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 뒤편 방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고마웠어. 내가 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수아 잘 키워. 그 애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서연아. 네, 너도 행복해야 해. 알았지?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였고 손님들도 왔습니다. 모두 복순을 기억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서연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할머니는 행복하게 가셨어. 엄마도 행복하지? 서연은 딸을 봤습니다. 수아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떠난 뒤 서연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낡은 테이블, 복순이 쓰던 앞치마.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으며 기억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요. 엄마, 가게 어떻게 할 거야? 수아가 물려받아. 나, 응. 내가 의사 되면 이 가게도 새롭게 시작하자. 내 이름으로.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름 바꿀게. 희망식당으로. 서연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수아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일했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가게에 들러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분 한 분이 엄마 반찬 드시고 힘냈대. 그래. 응. 병원 음식은 맛없는데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대.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병원 의사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아야, 행복해야 해. 응, 엄마.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나도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올해 꽉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큰 손녀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기쁜데 왜 울어요? 어른들은 그래. 너무 기쁘면 울게 돼.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흔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가게를 수아에게 완전히 넘겼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서연 씨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요. 그냥 정성껏 만들면 돼요. 봉사하는 날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서연을 살게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녀들과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꽃 예쁘죠? 응, 예쁘다. 할머니는 왜 항상 웃어요? 작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뭔지 알아? 이서연이요. 그건 나중에 지은 이름이야. 진짜 이름은 다른 거였어. 뭔데요? 한지은. 지은이가 봄춘자야. 그럼 할머니 이름이 봄이네요. 그래. 맞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겨울에 살았어. 추웠고 어두웠지. 지금은요? 지금은 봄이야. 따뜻하고 밝아. 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지은이었습니다. 13살에 팔려갔고 도망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서연이 되어 살았습니다. 딸을 키웠고 가게를 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눈길을 달리던 그날 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수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글 쓰고 있어. 무슨 글? 엄마 이야기. 남겨두고 싶어서. 수아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봤습니다. 엄마, 나 물어봐도 돼? 응. 아빠 얘기 이제 해줄 수 있어?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살았어. 내가 엄마의 전부였어. 나도 엄마가 전부야.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그 생각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수아야, 손녀들아, 복순 할머니,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지은을 만났습니다. 13살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